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왜 오늘 좀, 와,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준비, 그냥 나름의 개요를 작성해가지고 한 게 있어서 일단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인고 플러스 오전 시황입니다. 지금은 2026년 1월 27일 오전 10시 7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먼저 보시면 우리가 계속 생각했었던 88K가 새롭게 평단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연시가는 87K 요 아래쪽에 좀 있습니다. 87.6K 정도 요 정도에 있습니다. 요거를 주말 사이에 훼손해서 굉장히 공포가 현실화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피 튀기는 전장이랄까요? 힘든 여기에서 약간 이탈했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호흡기를 다시 다른 상태. 그러니까 다시 원래 기존 항로랄까 그 궤적에 살짝 다시 올라선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번 이렇게 수입을 줬다는 것은 추가 하락에 대한 그 공포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차트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면 먼저 뭐 거시경제학적이든 외부적인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러한 좀그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불안감들과 또 암호화폐 비트코인 내부적으로 봤을 때 구조 개편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지금 이 상황이 좀 뭐랄까요?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도 계속 그 확신에 대한 의심 또는 이 확신을 저버려야 되나 이렇게 되는 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은 과도한 레버리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과정 그리고 바닥세에서 올라가기 위한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세에서 다시 올라가기 위한 좀 힘든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진동 구간 또는 마지막 흔들어주는 구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FOMC가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클래리티 법안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DCIA 그러니까 요게 오늘이 아니라 이제 그거죠. 수요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오늘 밤에서 넘어가서 내일 새벽 5시 정도쯤에 이게 지금 법안 심의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것들 때문에 좀 이전에 선반영되는 느낌 그리고 또 앞에 지정학적인 위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1월 달 들어서 거의 19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포지션이 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5조 원 정도 이런 것들이 대부분 롱 포지션 같은 경우가 많이 털렸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이 털렸고 근데 이런 것들은 좀 과도한 투기적인 거품을 제거하는 과정이라 보고 시장을 좀 더 가볍게 만들어주는 그런 걸로 필수적인 조정이라 봅니다. 그래서 아직 여전히 박스권에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계속 말씀드리는 건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세는 미비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ETF 뭐 순유출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패닉 셀링에 대한 그 징후가 포착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좀 더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장기 홀더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매수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런 건 좀 글로벌 ETF 시장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대규모 신규 증권 발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ETF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미국에 좀 국한되지 않고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또는 글로벌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걸 좀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블랙록의 자회사죠. 자회사가 2026년 말까지 수수료 계속 인하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2026년 전체에 이 규모를 크게 좀 늘려나가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산운용사들이 전부 다 이번 조정 자체를 2026년에 전체 큰 화랑을 맞이하기 위한 저가 매수의 기회나 또는 좀 선취매 같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뭐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27일, 28일 날 계속 이어져서 FOMC 회의가 개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이제 개최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시장 동결, 시장의 금리 동결을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아마 이게 예측치대로 그대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동결보다는 좀 뭐랄까요, 제롬 파월 의장의 어느 정도 발언에 그 입에 좀 시장의 방향성이 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전체 뭐랄까요, 이번 올해 안에 1년간의 통화 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인하냐 인상이냐 이런 게 아니라 동결에 대한 것이 기정사실화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깜짝 인하라든지 깜짝 인상은 좀 확률이 좀 적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결이라 하더라도 세부적인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더 봐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동결되더라도 똑같이 우리는 FOMC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금이랑 은이 지난 라이브 또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온스당 5,000달러 돌파하면서 지금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고 있죠. 그리고 이는 좀 뭐랄까요? 달러와 가치가 좀 하락하고 그다음에 미국 재정 적자가 좀 확대되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공포가 결국은 안전자산 쪽으로 쏠리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안보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이스 같은 경우에 좀 어느 정도 내부에서도 좀 과도한 그리고 또 좀 정치적인 의심을 좀 살만한 그런 행동들로 좀 많이 반발을 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결국 셧다운까지도 강행할 수 있다. 뭐 감내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적으로도 좀 많이 불안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안전자산 쪽으로 몰렸던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현상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당분간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시차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유동성이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1월 달 자체, 그러니까 1월 달은 유동성의 재분배 그리고 전체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차트를 보면 첫 무빙 자체에서 위로 갔을 때 그 다음엔 조정을 받는 형태가 나옵니다. 지금 과도한 실물 자산에 대한 쏠림 현상은 결국은 금과 은뿐만 아니라 다른 실물 자산으로 나온다든지 그 유동성이 좀 더 전이가 된다든지 또는 그 대체 자산에 대한 걸 좀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평가되게 되고 지금 과연 이것이 좀 과도하지 않은가? 그러면 남아있는 어느 정도 수익금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좀 포트폴리오 재구성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연초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은 결국은 다른 쪽으로 유동성을 재분배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디지털 금융의 뭐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비트코인도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도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만 이렇게 암울하지만 주식 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0.5% 어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도 0.6%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소비가 유지되는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은 리스크 온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험 자산으로도 어느 정도 유동성이 올 수 있는 전반적인 환경은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AI가 경쟁이 좀 심화되고 그다음 광고 기술 섹터 변동성이 이 안에 있는 좀 잠재적인 리스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조금 심화되고 있다. AI 경쟁 심화랑 광고 기술 섹터의 변동성이 조금 잠재적인 리스크로 거론되고는 있습니다. 오늘 밤이 아니라 그러니까 28일이겠죠. 오늘 밤에서 넘어가는 새벽에 그러니까 클래리티 법안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상품 중개법, 그러니까 DCIA입니다. 요게 이제 마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크업이라서 법안을 심사하는 겁니다. 법안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 안에 내용들을 좀 더 우리나라 같으면 뭐
법사위겠죠. 그래서 법안 전체를 한 번 더 훑어보고 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 금융권 시장에서의 그 주도권을 가지려고 했던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율 뭐 지급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뭐 토크나 실물 자산의 토크나 그러니까 RWA죠. 요거에 대한 독소 조항뿐만 아니라 요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할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좀 하자. 그러니까 즉 규제를 좀 체계화하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에는 미국에서는 SEC가 디지털 증권 시장, 그다음에 CFTC가 디지털 상품 시장을 서로 이원화해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투자자들은 법적 리스크 없이 어느 정도 정해진 룰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SEC가 좀 제멋대로였습니다. 어떤 거 뭐 아예 규제를 해서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또 어떤 거는 좀 벌금형으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좀 재량에 맡겨져 있거나 아니면 정확한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증권 시비로 인해서 또 계속 우리가 고통을 받아왔던 XRP 리플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그런 법적인 규제나 뭐 그런 법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고무줄처럼 막 적용하는 것이 폭이 좀 뭐랄까요 들쭉날쭉했었죠. 주먹구구 시기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일례로 들어서 그런 거겠죠. 그냥 비포장도로였다면 그 비포장도로에다가 차선을 긋고 그다음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감시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그걸 계속 관리할 수 있는 도로교통공사 이런 것들을 뭐 설립해 가지고 결국 관리하겠다. 그래서 좀 더 뭐랄까요 원활한 이동 그다음에 이 투자자산 디지털 상품에 결국은 제도권 진입 이런 것들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좀 특이하게 좀 규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새로 나오는 것이 뭐 국세청에서 가상자산 탈세 감시 전담팀을 지금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 이런 것들을 가동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탈세에 대한 감시도 하면서 또 다른 면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부분이 채찍이었다면 당근적인 이야기도 있는데요. 뭐냐면 법인 투자 허용을 임박하게 허용을 한다. 이걸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이야기 2017년도죠. 2017년도 만에 17년도 이후에 약 9년 만이죠. 약 9년 만에 처음으로 상장 기업들 또는 전문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대상 기업들이 한 3천여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3천여 개 되는 곳에서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요런 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유동성이 좀 나오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코스피 5천도 돌파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업에서도 유보 자금이 굉장히 많이 풍부해진 상황입니다. 개인들도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다만 기업들도 뭐 유보 자금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한하고는 있습니다만 한 1% 정도, 2% 정도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좀 더 좀 뭐랄까요? 소매 투자자, 그러니까 우리끼리 개인 투자자들끼리만의 시장이었던 것이 좀 더 좀 많이 바뀔 것이다. 환경 자체가 많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 조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낮출 수 있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글로벌 가격대와 좀 맞춰지는 느낌, 그리고 보다 그 유동성이 시장의 변동성도 올리고 구조적으로도 국내 시장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암호화폐 자체가 많이 힘들었던 1월달 초반에는 좋았었습니다. 초반에는 금과 동조하는 현상도 있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악재들에서 가장 선두에서, 그러니까 좀 뭐랄까 선빵을 맞았다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그런 형태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법안들이 나오게 되고 구조적인 좀 혁신, 그다음에 규제화, 그리고 각각의 알트코인들마다도
그런 규제에 좀 적합한 형태로 변화하려고 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못 받고 소외되어 있던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유동성을 받아들일 준비는 모두 다 되어 있다.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고 좀 우리가 좀 뭐랄까요? 힘들었었던 이런 것들이 시차적인 게 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코인, 이 크립토 시장 자체의 유동성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시차를 좀 가지고 오게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나왔던 유동성 재분배는 일어날 것이다. 현재 있었던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세력의 평단가 자체를 조금 훼손했던 것이 수입으로 컨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컨펌이 된다면 여기 연시가 아래쪽은 좀 다시 오면 힘든 구간일 수도 있고요. 내려가게 되면 전체 크게 봤을 때 날봉으로 더블 바텀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2월 달에 조금 다시 한 번 더 그 좋은 호재들이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둔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랬었죠.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호재가 나왔을 때도 비트코인만 약간 소외되는 느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호재에 대해서도 좀 둔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평가가 좀 냉정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시가를 다시 훼손한다는 것은 알고리즘, 그러니까 자동 매매하는 봇들이 결국은 아래쪽으로 연쇄 청산을 시키는 형태를 다시 한 번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주말에 나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회복했던 요 흐름은 좋습니다만 재차 하락했을 때는 좀 더 큰 연쇄 청산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보시고 위쪽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 주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날봉상으로는 회복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불안한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구조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여기 위에 바이사이드 리퀴디티, 그다음에 오더블럭과 바이사이드 리퀴디티 좀 더 크게 위쪽에 나와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뭐랄까요? 굉장한 인내심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코인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많이 힘들고 좀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또 기회는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투심을 유지하시고 이왕 물려 계신다거나 아니면 좀 손실을 보고 계신다면 SF 패턴, 그러니까 스윙 페일리어 패턴이 나오면 그럼 결국은 계단식 하락이 결국 한번 위쪽으로 걷어 올리는 모습이 보여지면 순식간에 이 계단식 하락을 돌파해 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위쪽으로 TP를 설정하고 롱 전략으로 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곳, 그리고 만약에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과 단톡방 그리고 시황 브리핑을 통해서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브리핑, 다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